에크모와 관련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건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킷의 이제 플래닝과 이제 프라이밍 관련돼서 이제 멤브레인 렁,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옥시제네이터입니다. 이 옥시제네이터는 이제 미세 다공성 물질, 마이크로 포러스 이제 메테리얼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솔리드 실리콘 러버 멤브레인 렁과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효율이 높고, 이제 프라이밍과 제조가 쉽고, 이제 낮은 프레셔 드롭을 가진다, 이렇게 되겠는데, 프레셔 드롭이라는 거는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 옥시네이터가 블러드 인과 이렇게 아웃이 있을 때,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 100이라는 플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다 뭐 80만 나온다 그러면 프레셔 드롭이 20인 거고, 만약에 100이 들어갔는데 여기 뭐 50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게 드롭이 50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롭 자체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효율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압력 자체가 많이 받지 않는다는 소리고, 이 압력이 받지 않는다는 거는 이 그 블러드의 패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도 이제 중요한 이제 문제가, 그런 중요한 요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프레셔 드롭을 가지게 되고, 이 마이크로 포러스 멤브레인 렁의 또 단점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미세 다공성 구멍을 통해서 이 플라즈마 릭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옥시네이터에서 블러드가 들어가고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아주 이렇게 이런 파이버들이 많이 있는데, 이 파이버 안으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이쪽은 혈액이라고 하면 이제 혈액은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세 다공성이, 이런 다공성 막에 이 혈액이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구멍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혈액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제 이 플라즈마는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경우에서 많이 생기냐면, 이게 플라즈마가, 이 혈액 속에 플라즈마가 빠져나가게 되면 이 할로 파이버를 이게 막아버리게 되고, 이게 결국에 이제 옥시네이터의 수명을 이제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뭐 파이버 크게 그렸을 때 일로 공기가 들어간다고 하고, 이쪽이 혈액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쪽 부분에 압력을 많이 주는 이런 상태. 그럼 결국에는 캐놀라가 작아서 이 혈액 쪽에 압력이 많이 형성된다던가, 아니면 말 그대로 이제 이 옥시네이터 자체에 이 프레셔 드롭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플로우 패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옥시네이터 자체 내에서의 이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 이게 플라즈마 릭이 압력이 혈액 쪽의 압력이 이 가스 이제 할로 파이버보다 월등히 높을 때에는, 원래는 정상적으로 높아야 되는 게 맞는데 월등히 높을 때에는 이제 플라즈마 릭이 이제 충분히 발생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옥시네이터의 이제 수명을 이제 단축시키는 이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릭의 문제점은 이제 가스 반투막의 아주 얇은 표면에 이 코팅함으로써 이제 해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팅이 나오죠. 뭐 엑스 코팅, 뭐 트릴리움 코팅, 뭐 여러 가지 코팅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파이버에 이걸 코팅을 해줘서 플라즈마 릭이 덜 발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코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회사마다 여러 가지 이게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뭐 엑스 코팅이라던가 뭐 트릴리움 코팅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코팅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플라즈마 릭이 방지할 수 있지만, 이제 블러드 사이드의 압력이 이제 주변의 압력보다 이제 낮을 경우 이 마이크로 홀을 통해 공기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환자의 혈관 안에 공기의 유입으로 이제 엠볼리즘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것도 반대의 개념인데, 옥시네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 파이버라고 했을 때 항상 이게 혈액이고, 이게 이제 공기가 지나가는 이제 파이버라고 했을 때 이 혈액 쪽이 이 파이버보다는 항상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항상 심폐기든 뭐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반대, 이 혈액이 파이버의 압력보다 낮을 경우, 그렇게 되면 여기서 공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왜냐면 공기를 계속 지나가게 되죠. 여기가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혈액 안에 공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제 엠볼리즘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환자한테 이제 유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에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RA에서
이제 캐놀라가 들어가서 바로 이제 그 센트리퓨갈에 연결이 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옥시네이터에서 이제 플로우가 들어가고 플로우가 나가서 이제 환자한테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게 그 일반적인 체외순환 CPB에서는 중간에 리저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리저버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들어와도 리저버에서 걸러지는데, 이 에크모의 경우에는 이 리저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센트리퓨갈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 이 캐놀라가 RA에서 어떤 위치가 부적합하다거나 이 RA 자체에 볼륨이 없어서 이렇게 컬랩스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 이 채터링이라는 이런 이펙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공동화 현상인데, 이 공동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직에서 이 라인이 탁탁 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공기가 계속 그렇게 갑자기 이제 이 익세시브한 이제 네가티브 프레셔가 걸리게 되면서 이 공기가 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입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과도한 네가티브 프레셔로 인해서 갑자기 이 옥시네이터에서도 이 압력 자체가 갑자기 이쪽이 혈액 쪽이 압력이 네가티브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기가 이렇게 확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입되는 공기도 공기지만 이 옥시네이터 자체 내에서 파이버 안에서 이 혈액 쪽으로 공기가 빠져 들어오면서 이게 환자한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그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익세시브한 이 과도한 그 네가티브는 절대 피해야 하는 게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장 조심을 해야 되고, 회로가 선택되고 이제 멸군 방법에 의해서 조립되었다면 이제 프라이밍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크모 시스템은 이제 프라이밍 리저버가 있습니다. 이제 항상 그 제품에 보면 이제 소프트백들이 있는데, 이 소프트 리저버를 통해서 이제 순환되는 동안 이제 공기가 이제 제거를 하게 되고, 이 PLS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에크모의 경우에는 크게 PLS와 이제 EBS 이 두 개가 있는데, 이제 이 두 개를 사용하는데 이 PLS와 EBS 뭐 이거는 이제 그 오토 프라이밍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 프라이밍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고, PLS는 이제 EBS보다는 좀 더 이제 프라이밍에 좀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특징을 좀 알고 프라이밍을 진행을 해야 되겠고, 이 알부민을 사용할 경우에도 이 CPB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최초 혈액이 회로에 노출되는 동안 이 피브리노젠 이제 어떤 업소션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알부민 코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순환 중에 알부민을 주어서 코팅을 시간이 된다면, 보통 에크모라는 게 응급 상황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프라이밍에서는 이제 알부민을 이용한 이제 어떤 피브리노젠 어떤 흡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알부민 코팅을 시행을 보통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뉴본 임판트에서의 이제 서킷에 이제 그 확인을 해보면, 이제 뉴본 임판트에서 회로의 이제 클리어 프라이밍은 보통 ECS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정상 범위의 헤마토크릿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팩셀을 주입을 필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소아의 경우, 이 뉴본 임판트의 경우에는 뭐 5kg 뭐 이하 이렇게 보통 몸무게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프라이밍 볼륨 자체가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프라이밍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이 CPB, 일반적으로 체외순환을 운영하는 이 CPB에서는 이 히모다일루션이 50%에서 많게는 250%, 200%까지 이 히모다일루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이제 그 헤모글로빈 자체가 완전히 다일루션 되면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산소 전달 자체가 잘 안 되는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아에서는 이런 경우가 더 상당히 위험합니다. 소아는 대사량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산소 전달이 정확하게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팩 RBC를 이제 주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이 혈액은 이제 체온이 정상으로 운영되는 동안 이제 프라이밍 리저버를 통해서 재순환하게 되고, 이 전해질과 혈액 가스는 거의 정상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ECLS를 응급 상황에서 보통 정지렉과 이제 알부민으로만 이제 프라이밍을 하게 됩니다. 이 알부민도 넣기가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정지렉, 뭐 크리스톨로이드, 보통 이제 플라즈마 솔루션이라든가 뭐 하트만 솔루션, 뭐 이렇게 노말셀 라인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거를 가지고 프라이밍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밍된 이런 크리스톨로이드 솔루션은 환자의 혈액과 동등한 비율로 이제 믹스가 되게 되고, 이 어떠한 예외 없이 혈소판이라던가 단백질,
그다음에 이 레드셀의 희석은 이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바로 이제 그 에크모가 잘 운영이 되고 이 안정을 찾았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이 혈액을 미리 준비를 하고, 에크모가 시작되면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그걸 준비를 해놔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해서 이 정상적인 값을 다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마토크릿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 레드셀의 주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일렉트로라이트의 균형을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일렉트로라이트들은 다 정상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에크모를 운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이오나자이드 이제 칼슘의 경우에는 이 정상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해서 꼭 교정을 해주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지 못하면 이제 ECLS 초기에 갑작스러운 히모다일루션으로 인한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이 심각한 이제 마이오카디얼의 이제 카디알의 기능 저하와 비슷한 이 심정지 상태를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크모를 운영 중에 이제 그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크게 잠깐은 뭐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예측을 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고 체외순환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 소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캐놀레이션 관련돼서 보면 이제 캐놀레이션의 선택은 항상 이제 토탈 서포트를 공급할 수 있는 크기의 기초에서 이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토탈 서포트라 하면 이게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완전히 심장의 기능이 제로인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제 토탈 서포트를 운영을 해야 되지만, 완전히 이제 토탈 서포트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거에 맞게 캐놀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에 맞는 가장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사용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만약 혈관이 캐놀라를 수용하기에 이제 충분하지 않다면 이제 두 개의 비너스 및 이제 아티리얼 캐놀라 사이트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피모랄 베인과 피모랄 그 VA 바이패스를 봤을 때 피모랄 베인에서 드레인에서 아테리로 공급을 하게 되는데, 베인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워낙 거의 큰 사이즈들이 다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만 피모랄 아테리의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나이가 젊은 그 청소년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절대 그 사이즈에 맞게 캐놀라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워낙 혈관이 그 탄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되게 작은 캐놀라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작은 캐놀라를 그 혈관의 그 루멘 사이즈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작은 캐놀라를 넣게 되면 또 그 충분한 토탈 서포트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대사량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위해서는 이제 다른 쪽의 피모랄 아테리를 이용해서 이거랑 비슷한 사이즈의 캐놀라를 하나 더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건 결국에는 이제 이 서포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가장 이제 중요한 그 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 레스피레토리 서포트를 위한 이제 베노베노 이 어프로치에서 피모랄 베인과 이제 주굴라 베인이 이제 사용되어지거나, 아니면 양쪽에 이제 피모랄 베인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사용이 돼서 이 캐놀라에 이제 스테이지 차이를 주어서 이제 리서큘레이션, 이게 이제 잘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캐놀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베인 캐놀레이션에서 이제 리서큘레이션으로 이제 IBC부터 드레인이 되고 RA로 리인퓨전 되는 과정에서 이거를 항상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리서큘레이션이 많다고 하는 거는 결국에 주글라 베인에서 나오고 이게 IBC에서 이제 드레인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일로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이게 RA에 있고 트라이스토커피를 지나서 이제 RB로 들어와야 되는데, 볼륨이 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이게 일로 들어오지 않고 이게 바로 이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들어간 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서큘레이션 자체를 많이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카디악 서포트를 위해서 이제 피무라를 이용해서 이제 베노 아트리아를 시행을 했을 때 이 리인퓨전 되는 혈액은 이 좌심실에서 박출되는 혈액과 혼합되어서 이제 에올타를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는 그런 그 신드롬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할리퀸 신드롬은 뭐 얼굴에 봤을 때 대칭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위아래가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되든 간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두 개의 색깔 차이가 나는 이런 걸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크모에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 환자의 폐가 정상 기능을 이제 그 거의 폐 기능이 없는 경우에 이제 좌심실에서 박출되는 혈액은 이 산소 함량이 아주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왜냐면 자체 그 네이티브 렁에서 이 가스 교환이 돼서 이 LA로 넘어가서 LB로 와야 되는데 이 기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박출되는 이 경우에는 이제 산소가 거의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결과적으로 이제 머리로 향하는 혈액이 산소가 낮아지게 되고 이 다리로 향하는 혈액이 산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른 혈류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할리퀸 신드롬이 어떤 층을 이뤄서 두 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에올타가 있으면 이제 이게 LB에서 이제 이 렁을 거쳐서 이렇게 LA를 거쳐서 이렇게 이제 혈액이 들어올 텐데, 이 여기에서 짜주는 혈액은 그 거의 산소가 없는 혈액이고,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삭관된 혈액은 이제 옥시네이터를 거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세츄레이션된 혈액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랩트 벤트리클에서 얼만큼의 이 스트록 볼륨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코로나리가 있고 뭐 이노미네이터 들어가고 랩트 캐로티드, 랩트 서브클레 이렇게 오는데, 이게 만약에 혈액이 여기까지 이 랩트 벤트리클의 이 박출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혈액이 만나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쪽 머리로 가는 혈액과 이 코로나리로 가는 이 혈액이 이 디세츄레이션 된 혈액이 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꼭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산소가 이제 이 피모랄 아테리에서 오는 산소는 여기까지밖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의 기능을 줄이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뭐냐면 이 랩트 벤트리클에서 박출되는 양을 줄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면 이 RA에서 들어가 있는 카테타에서 이 드레인 양을 많이 시켜버리게 되면 RA에서 RB로 볼륨이 넘어가는 양이 적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LA에서 LB로 볼륨이 적기 때문에 이 박출되는 양이 여기밖에 안 오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게 이까지 오는 겁니다. 이 옥시네이터 된 혈액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줄여줄 수도 있고, 이제 여러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설명을 뭐 또 계속 나오면 드릴 텐데, 이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고 이제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그 혈액이 만나는 부분, 올라오는과 심장에 짜준 부분과 이 부분은 색깔이 만약 검다, 이 부분은 뭐 약간 밝다. 그러면 이 부분은 약간 그 중간의 색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 부르고, 이런 상황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되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머리로 가는 혈액과 이 심장으로 가는 공급해주는 이 혈액이 이 산소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심장이 문제가 되겠죠. 머리도 문제가 되겠지만 심장은 잘 안 뛸 겁니다. 산소가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꼭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요즘 인지를 하시고 이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도 이제 해결 방법을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